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이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여러 변호사 로펌들을 비교해가지고 선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법인 회생, 법인 파산,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뭐 또 그리고 저는 뭐 이혼 같은 거는 딱히 전문적이다 아니다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각 분야마다 집중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데,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도 전문 변호사들, 전문 로펌들이 있어요. 또 인터넷 치면 굉장히 많이 검색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 회생은 신속하게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거래 계좌의 뭐 지급정지, 가압류, 뭐 상계 처리 또는 경매, 뭐 공장의 건물과 부지 경매가 실시됐다든지, 뭐 매출채권 받아서 지금 여러 비용 써야 되는데 매출채권이 뭐 가압류, 압류 추심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 됐거나 아니면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법인회생은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접수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은 케이스고, 법인 파산은 어차피 사업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법인 파산은 이제 회사를 없애는 상황이니까 꼼꼼이라고 적어놨죠. 꼼꼼. 그러니까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신청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나중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뭐 디테일도 얻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건데,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앞두고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적정 시세에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정 시세에 매각해서 그것이 법인의 운전 자금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용처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맞춰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써버리면 사실상 형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잘 정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임의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조세나 사대보험, 임금,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지만, 뭐 특수관계, 가족들한테 돈 빌린 돈을 뭐 회생 파산 전에 갚았다든지, 지인한테 빌린 돈 너무 마음에 안 좋으니까 뭐 갚았다든지, 그리고 우호적인 거래처나 우호적인 어떤 뭐 업체들 뭐 이런 데다가 갖고 싶어지죠. 은행들 갚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가신 분들은 다시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근데 가지급금이 이제 문제인데, 가지급금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가지급금은 제가 여러 포스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업무 관련 가지급금이 있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가지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 파산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간, 그리고 누적 규모, 그리고 뭐 리베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로비를 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이러면은 증빙자료를 남겨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이니 뭐니 뭐 이런 또
접대를 해야 되는 의리지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돈들을 뭐 법인에 그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책정된 급여 말고 이제 바깥으로 사이드로 뭐 보수를 더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족금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임의로 사용됐다 그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됐다라는 소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업종별 특성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사용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회생 파산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연대 보증인이나 보증인, 물건으로 한 물상 보증인 등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뭐 보증기관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투명 경영이익 약정서나 채용 경영이익 약정서를 쓰고 연대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이사가. 그런 경우는 사전에 이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지게 돼요, 법인 채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파산은 다 퇴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퇴사시킨 날로부터 2주 안에 이런 금품청산을 다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일반 재산금은 3개월분 임금하고 3년분 퇴직금밖에 안 준다는 말이죠. 그럼 7년 근속한 사람은 4년분 퇴직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고소고발이 대표이사한테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기타 업종별로 특수한 경우들 뭐 세금 문제라든지 부당수급, 부당지원, 부당 의료 수가, 뭐 가지가지 기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려면 상담을 할 때 그 재무상태표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외관 대상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 재무상태표 놓고 상담하면 상당히 부정확한 상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식이 많고, 또 그리고 가지급금도 뭐 사실은 가져간 거는 없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끔 보이려고, 재무가 건전한 것처럼 보이려고 가지급금을 과대 계산해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재고를 늘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 매출로 매출을 늘려놓는 경우도 있고, 허위로 된 게 대부분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그 재무상태표 가져와서 상담하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초짜 변호사나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호사와 상담 시에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법인 회생 상담, 법인 파산 상담, 이런 기업 상담은 아는 변호사 소개받아서 가는 거, 이거 위험하고, 뭐 저렇게 광고를 때리든지, 뭐 저도 일부 광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걸 전문적으로 하고 처리 경험이 많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나 로펌의 글이나 뭐 사건 처리 개요나 뭐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상담 전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 딱 들어보면 이쪽이 뭔가 전문적인 것 같다. 왜냐면은 구체적인 상담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담 시에는 반드시 상담에 맞는, 그 사건에 맞는 상담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크게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기억하실 거는 법인 회생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인 파산은 꼼꼼하게 정리해서 문제점을 잘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